안녕하세요. 소피아랑 러시아어의 소피아입니다. 생활 러시아어 31번째 시간이고요. 오늘 배울 표현은 손톱을 깎다 또는 발톱을 깎다 또는 머리를 자르다 인데요. 이게 어떻게 다 같은 표현이지?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같은 동사를 이용해서 발톱을 깎다라는 말을 할 수도 있고 머리를 자르다라는 말을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 표현을 중점적으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데니가 자기 주인하고 아빠하고 협상을 하는 재밌는 동영상인데요. 네, 데니 아빠가 뭐라고 하는지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День, а ты знаешь, какой сегодня день? Хочешь, я тебе подсказку дам? Смотри, узнаешь аппарат? Чё значит нет, День? Внимательно посмотри, он тебе знаком. Не, я его убирать не буду, слышишь? Сегодня будем когти стричь, да? Твой любимый день. Куда ты побежал, Дэнни? А ну вернись. Возвращайся, возвращайся. Чё ты мне тут принес? Ну-ка показывай. Ну, в принципе, у тебя не такие длинные когти. Сегодня можно и не стричь. 네, 이 쇼츠 영상의 제목은 데니 умеет договариваться. 데니 умеет договариваться. 네, 데니는 협상을 할 줄 안다 라는 뜻입니다. умеет, 동사 원형은 уметь, 뭐뭐 할 줄 안다. 그리고 договариваться, 이게 협의하다, 협상하다, 뭔가를 같이 얘기해서 결정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он умеет договариваться, 그는 협상을 할 줄 안다 라는 뜻이 됩니다. 네, 첫 번째 문장 볼게요. 데니, а ты знаешь, какой сегодня день? 데니,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알아? А ты знаешь, какой сегодня день? 네, ты знаешь, 너 알아? какой сегодня день? 오늘이 무슨 날인지. 네, какой сегодня day는 그 요일을 물어볼 때도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какой сегодня день? 오늘 무슨 요일인가요? 그러면 сегодня вторник, сегодня среда 이런 식으로 대답할 수 있고요. 원한다면 힌트를 줄게. хочешь, я подсказку дам. хочешь, 원해? я подсказку дам. 내가 힌트를 줄게. хочешь, я подсказку дам. 네가 원하면 내가 힌트를 줄게. подсказка라는 말은 힌트, 어떤 단서, 그 다음에 슬쩍 알려주는 것, 귀띔해주는 것, 이거를 말하고요. 그 다음에 맨 뒤에 있는 단어 담이라고 있죠. 담. 이게 줄게라는 뜻인데, 내가 줄게. 야, 담 하면 내가 줄 것이다. 내가 줄게인데,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나는 뭐뭐 한다라고 할 때 보통 우나 유로 끝난다고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어떤 단어들은 이렇게 좀 다르게 변해요. 네, 그래서 이 동사 원형은 that, 주다라는 완료형 동사고요. 야, 담, 내가 주겠다. ты дашь 하면 네가 줄 것이다. он даст, 그가 줄 것이다. 이렇게 변하는 동사인데요. 이거랑 똑같은 불완료상의 동사는 davat인데 그 davat 동사는 я даю 하고 유로 변해요. 그래서 그게 조금 헷갈릴 수 있는데 я даю 하면 나는 준다 하고 불완료 동사인 거고 я дам 하면 미래가 돼서 내가 주겠다 이렇게 돼요. 헷갈리시죠? 넘어가겠습니다. Смотри, узнаешь аппарат? Смотри, 봐봐. узнаешь аппарат? узнаешь? 알아보겠어? 알겠어? аппарат. аппарат이란 단어는 어떤 기구, 장치인데요. 지금 데니 아빠가 그 데니 발톱 깎는 그런 기구를 뭐라고 하죠, 한국말로? 정확히 발톱 깎기라고 하면 될까요? 네, 그거를 이렇게 보여주면서 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기구가 뭔지 알겠어? 알아보겠어? Смотри, узнаешь аппарат? Смотри, узнаешь аппарат? 데니가 막 고개를 저으니까 Что значит нет? Что значит нет? Что значит нет? 네, 초는 shto고요. Что значит нет? 이렇게 대화할 때는 shto라는 말 대신에 초라는 말을 아주 자주 써요. 네, 원어민들이 Что значит нет? 아니라니 그게 무슨 뜻이야? значit은 무언가를 뜻하다 라는 뜻입니다. Дэнни, внимательно посмотри, он тебе знаком. Внимательно посмотри. 자세히 봐봐 혹은 잘 봐봐.
внимательно라는 부사는 주의 깊게라는 뜻이에요. Он тебе знаком. 그것은 너에게 익숙한 것이다. 네. 여기서 그 on은 아빠랏, 그 발톱 깎는 그 기구, 그거를 가리켜요. 그래서 on, 그것이 집에 너에게 знаком, 아는 것이다, 혹은 익숙한 것이다. знакомы라는 형용사가 뭐 알고 있는, 그 다음에 뭐 친숙한, 익숙한 이런 뜻이에요. 그거의 단어미형이 돼서 서술어처럼 된 거거든요. 어쨌든 온 집에 знаком 하면 그것은 너에게 아는 거다. 그것은 너에게 친숙한 거다. Дэнни, внимательно посмотри, он тебе знаком. Нет, я его убирать не буду. Слышишь? Нет, я его убирать не буду. 데니 아빠가 말할 때는 그 아니라는 말을 niet를 트 발음을 끝까지 안 해요. 그냥 nie 이렇게 해요. Nie, я его убирать не буду. 이거는 그냥 말할 때 우리가 한국말도 모든 그 단어의 한 음절마다 그걸 또박또박 발음하지 않고 그냥 말하다 보면 쑥쑥쑥 이렇게 편하게 말하잖아요. 이 러시아어도 똑같아요. 그래서 원어민들이 말할 때 niet 하고 트 발음을 정확하게 안 하고 그냥 흘려서 nie 하고 그 다음 단어를 발음을 해요. 그래서 nie я его убирать не буду 이렇게 말합니다. Я его убирать не буду. 나는 그것을 치우지 않을 것이다. 네, его 는 지금 아까 그 발톱 깎기 그거를 가리키고요. убират이라는 단어는 치우다, 정리하다라는 뜻도 돼요. 그 다음에 뭐 청소한다, 정리하다 할 때 그 의미도 되고요. слышишь? 듣고 있어. 네, 이 데니 아빠가 slish라는 말을 이렇게 대화를 하면서 자주 말하는 것 같아요. 근데 뭐 직역하자면 듣고 있어가 되지만 뭐 알아들어, 알겠어 이런 의미가 돼요. Я его убирать не буду. Слышишь? 아니야, 안 치울 거야. 알겠어? Сегодня будем когти стричь. Да. 오늘 우리 발톱 깎을 거야. Сегодня будем когти стричь. Твой любимый день. 네가 좋아하는 날이야. любимый. 네, любимый. 좋아하는, 사랑하는. Куда ты побежал? 너 어디가? 데니가 저쪽 복도 끝으로 가서 자기가 이제 잠자는 대로 막 갔죠. 그러니까 이제 데니 아빠가 Куда ты побежал? 직역하자면 너 어디로 달려갔어?가 돼요. побежать 이게 달려가다인데 우리는 너 어디가 이렇게 해야지 자연스럽지만 러시아어의 그 논리상 얘가 이미 지금 출발했잖아요. 달려서 출발한 거잖아요. 그래서 побежал 이렇게 과거 완료형이 된 거예요. 네, 좀 어려우실 수 있는데 그냥 그러려니 하시고요. 또 넘어갈게요. Дэнни, а ну вернись. А ну вернись. 네, вернись 이 말이 돌아와라 라는 명령이고요. вернуться 동사 원형은 вернуться 돌아오다. 그리고 그 앞에는 а ну 이거는 우리말로 굳이 하자면 뭐뭐 하지 못해 약간 이런 느낌? 그냥 вернис가 아니고 а ну вернись 하면 어서 돌아오지 못해? 어서 돌아오지 못할까? 약간 이런 느낌이 듭니다. 네. 그 다음 возвращайся, возвращайся. 네, 얼른 와, 얼른 와 라고 저는 옮겼는데요. 이 возвращаться 라는 동사는 바로 전에 나온 그 вернуться 라는 동사랑 의미상으로 똑같아요, 완전히. 근데 вернуться 는 완료상이고 возвращаться 는 불완료상이에요. 보통은 그 불완료상하고 완료상의 동사가 그 비슷하게 생겼어요, 서로 거의. 근데 얘네는 조금 많이 다르게 생겼죠. 근데 어쨌든 똑같은 의미인데 하나는 완료고 하나는 불완료예요. 너 어디가 돌아와 라고 할 때는 완료상을 썼어요. А ну вернись 이렇게. 근데 지금은 возвращайся 라고 불완료상을 썼단 말이죠. 왜 그럴까요? вернуться 하면 돌아와라 하고, 그러니까 어쨌든 저쪽으로 달려간 데니한테 돌아와 라고 이렇게 단순히 말한 거고, 데니가 이제 다시 돌아오기 시작했잖아요. 지금 이제 돌아오고 있어요. 막 아빠한테 달려오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걸 보고 데니 아빠가 возвращайся, возвращайся 그 불완료상, 즉 현재를 써서 이렇게 말했어요. 네.
그다음 데니가 뭔가를 가져와서 아빠한테 줬어요. Чё ты мне тут принёс? Чё ты мне тут принёс? Чё ты мне тут принёс? чо는 역시 shto고요. Что ты мне тут принёс? 무엇을 네가 나한테 тут 여기에 принёс 가져왔냐? 네. 뚜은 여기에란 뜻이고요. принёs는 동사 원형이 принести 해서 가져오다예요. 그래서 뭐 가져왔어? Чё ты мне тут принёс? 누가 показывай, 누가 показывай. 네, 누가라는 말은 어디 한번 뭐 이런 거예요. 네, 어디 보여줘봐. 누가 показывай, показывай 보여줘. 네, 5천 루블짜리 지폐를 데니 아빠가 손에 쥐고 이제 이렇게 말하죠. Но в принципе у тебя не такие длинные когти. 네, 여기 в принципе라는 말은 저는 뭐 사실 이렇게 옮겼는데요. 프린ци피라는 그 단어 자체는 어떤 원리, 원칙 이런 뜻이 있어요. 근데 이렇게 대화에서는 프린ци피라고 하면 사실은 이런 뜻도 되고 좀 원래는 이런 뜻도 되기도 하고 네, 그렇습니다. У тебя не такие длинные когти. 너는 발톱이 그렇게 길지 않다. 네. длинные когти 하면 긴 발톱. 그런데 не такие длинные когти. 그렇게 길지 않은 발톱. У тебя не такие длинные когти. Но в принципе у тебя не такие длинные когти. Но в принципе у тебя не такие длинные когти. Сегодня можно не стричь. 오늘 안 깎아도 되겠다. Сегодня можно 뭐뭐 해도 된다. Не стричь, 깎지 않아도. Сегодня можно не стричь. 네, 이렇게 데니 동영상을 살펴봤고요. 오늘 배울 표현 머리카락, 털, 손발톱 등을 자르다 깎다 라는 표현이고 동사는 stretch라는 동사를 볼 건데요. 네, stretch 불완료상이고요. 이거와 짝을 이루는 완료상의 동사는 pastrich예요. pastrich. stretch, pastrich. 깎다, 자르다.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동사가 있는데요. 그 밑에 보시면 подстригать, подстричь. подстригать 불완료, подстричь 완료. 의미는 거의 같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지금 제가 회색으로 표시해 놓은 부분 있죠. 이걸 왜 그렇게 했냐면 러시아 사람들이 이 동사를 어떻게 쓰는지 쭉 한번 살펴보니까 이 두 동사는 한 쌍을 이루는 동사는 아니지만 불완료를 써야 하는 상황에서는 stretch라는 동사를 많이 쓰고 완료상을 써야 하는 경우에는 podstretch라는 동사를 대부분 써요. 그래서 제가 회색으로 표시해 놓은 그 동사는 머릿속에서 지우시고요. stretch하고 podstretch, 네, podstretch 중간에 그 드자가 들어가는 것, 그 두 가지 동사를 저희는 오늘 이 시간에 중점적으로 볼 거예요. 일단 데니 아빠가 뭐라고 하냐면 Это просто нереально ему когти постричь. 네, 지난 시간에 동영상에 나왔던 거예요. 그 발톱을 깎아주는 게 정말 불가능하다. Это просто нереально ему когти постричь 라고 했고요. 두 번째, сегодня будем когти стричь. 네, 오늘 발톱을 깎을 거다. 오늘 우린 발톱을 깎을 거다. 세 번째, сегодня можно не стричь. сегодня можно не стричь. 네, 오늘은 안 깎아도 된다. 잘 보시면 이 세 가지 세 문장이 있는데 첫 번째에서는 podstretch 하고 완료형을 썼어요. 발톱을 깎는 게 불가능하다. 이 때는 결과로서 말한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 세 번째 문장에서는 сегодня будем когти стричь. сегодня можно не стричь 해서 이것은 지금 과정이 중요한 상태인 거예요. 발톱을 깎는 그 과정, 그 행위 자체. 넘어가겠습니다. 네. 동사를 조금 더 살펴볼게요. stretch하고 podstretch예요. 이 동사가 또 특이한 게 뭐냐면 그 바뀌는 게 조금 여러분이 보시기에 어려울 수 있어요. 지금 동사 원형은
스트리치 불완료형 볼게요. 일단 스트리치인데 나는 깎는다, 나는 자른다 할 때는 구가 왔어요. 이게 뜬금없죠 좀. Я стригу, ты стрижешь. 네, 여기는 또 그가 즈로 변해서 стрижешь, ты стрижешь. 너는 깎는다, 너는 자른다. Он, она стрижет, мы стрижем, вы стрижете, они стригут. 이렇게 동사가 그 주어에 따라서 변하는 게 조금 까다로워요. 조금 여러분 보시기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좀 특별히 이렇게 정리를 해드렸어요. 완료형을 보면 빠트스트리치 이 동사도 역시 변하는 형태는 똑같아요. Я подстригу, ты подстрижешь, он, она подстрижет, мы подстрижем, вы подстрижете, они подстригут. 방금 제가 읽은 이 완료형 변형은 미래가 돼요. 불완료상 동사로는 현재를 만들 수도 있고 과거를 만들 수도 있고 미래도 만들 수 있어요. 대신 다 불완료상. 그런데 완료상의 동사는 미래가 되든지 과거가 되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변형을 했을 때. 예를 들어 Я подстригу 하면 딱 보면 형태가 나는 뭐뭐 한다 일 것 같아서 현재 같은데 그게 아니라 미래가 돼요. 미래가. 나는 깎을 것이다. Я подстригу. 이건 미래고요. 그 다음에 맨 아래 쭉 내려보시면 Я подстриг 이렇게 돼 있죠. Я подстриг. 이건 과거예요. 주어가 남자일 때는 Я подстриг, 주어가 여자일 때는 Я подстригла. 이렇게 하면 나는 깎았다, 나는 잘랐다 이렇게 돼요. 넘어가서 문장을 보겠습니다. 1번 문장. 우리 집 개는 발톱 깎는 걸 정말 무서워한다. Моя собака очень боится стричь когти. Моя собака очень боится стричь когти. 여기서는 불완료형이 쓰였어요. 왜 그런지 아시겠죠? 그 행위 자체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완료상이에요. Моя собака очень боится стричь когти. 두 번째 문장. 난 일주일에 한 번 손톱을 깎는다. Я стригу ногти на руках раз в неделю. Я стригу ногти на руках раз в неделю. 네. 나는 깎는다. 녹지, 손톱을 나루깍, 손에 있는. 네. 손톱의 정확한 표현은 녹지 나루깍라고 해요. 일주일에 한 번, раз в неделю, раз в неделю. 아진이라는 말을 쓰셔도 돼요. один раз в неделю. Я стригу ногти на руках раз в неделю. Я стригу ногти на руках раз в неделю. 세 번째, 발톱은 손톱보다 천천히 자란다. Ногти на ногах растут медленнее, чем на руках. Ногти на ногах 이게 발톱이 됩니다. Ногти на ногах растут медленнее. растут 자란다. медленнее 더 천천히. 근데 무엇보다 더 천천히? чем на руках 손톱보다. 네, 여기에는 녹지라는 말이 생략돼 있어요. 녹지 на руках, чем 녹지 на руках. 근데 생략해도 다 뜻을 아니까 그냥 생략했어요. 녹지 на ногах растут медленнее, чем на руках. 녹지 на ногах растут медленнее, чем на руках. 네 번째 문장. Мы стрижем свою собаку дома самостоятельно. Мы стрижем свою собаку. 우리는 우리 개를 깎아준다. 이 경우에는 개의 털을 말해요. 그래서 풀어서 쓰자면 шерсть собаки. 개에게 털을 깎아준다. 근데 이거를 그냥 간단하게 해서 그냥 개를 깎아준다 이렇게 말해요. Мы стрижем свою собаку. дома самостоятельно. дома 집에서 самостоятельно 직접 스스로 라는 뜻입니다. Мы стрижем свою собаку дома самостоятельно. Мы стрижем свою собаку дома самостоятельно. 다섯 번째,
Как часто мужчины стригутся? Как часто мужчины стригутся? 네. 남자들은 얼마나 자주 머리를 자르나요? 그 별표 해놓고 스트리치자 이렇게 오른쪽에 써 있죠. 이게 동사 원형이에요. 여태까지는 스트리치 혹은 빠스트리치 해가지고 뒤에 직접 목적어를 써야 됐어요. 그러면 그것을 깎는다인데 이렇게 샤를 붙이면 직접 목적어를 둘 수 없고 대신에 이 동사 자체로 머리를 자르다라는 뜻이 돼요. 그래서 как часто 얼마나 자주 무시는 남자들은 스트리고자 머리를 자르나요? Как часто мужчины стригутся? Как часто мужчины стригутся? Мой муж ходит стричься раз в 1,5 или 2 месяца. 네, 내 남편은 한 달 반이나 2달에 한 번씩 머리를 자르러 간다. Мой муж, 내 남편은 ходит стричься, 머리를 자르러 다닌다. Раз в 1,5, 여기 뒤에 месяца라는 말이 숨겨져 있어요. 그래서 1,5 месяца 하면은 한 달 반이 되는데 생략했고 1, 2 또는 2 месяца, 2달. 그래서 한 달 반 또는 2달에 한 번. Раз в 1,5 или 2 месяца. Раз в 1,5 или 2 месяца. Раз в 1,5 или 2 месяца. 한 달 반이나 2달에 한 번 머리 자르러 다닌다. Мой муж ходит стричься раз в 1,5 или 2 месяца. 다음 보겠습니다. Многие женщины стригут челки самостоятельно. Многие женщины стригут челки самостоятельно. 많은 여자들이 앞머리를 직접 자른다. 인데요. 네, 앞머리라는 단어가 촐까입니다. 촐까, 촐까. 발음이 좀 웃기지 않나요? 촐까. 네, PDF에 보시면 그 단어 같은 거를 제가 다 정리를 해드렸으니까 나중에 꼭 한번 확인해 보세요. Многие женщины, 많은 여자들이 стригут, 자른다, челки, 앞머리를 самостоятельно, 스스로. Многие женщины стригут челки самостоятельно. Многие женщины стригут челки самостоятельно. 네. 8번째. Сегодня мне нужно идти в парикмахерскую, чтобы подстричься. 난 오늘 머리 자르러 미용실에 가야 한다. Сегодня мне нужно идти. 오늘 나는 가야 한다. В парикмахерскую. 미용실이라는 말이 굉장히 길어요. парикмахерска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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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Сегодня мне нужно идти в парикмахерскую, чтобы подстричься. 네, чтобы 뭐뭐 하기 위해 подстричься. 머리를 자르기 위해. 네, 여기는 완료형 동사가 쓰였어요. подстричься. Сегодня мне нужно идти в парикмахерскую, чтобы подстричься. 9번째. 나는 일주일 전에 머리를 잘랐다. Я подстригся неделю назад. Я подстригся неделю назад. 네, 지금 말하는 사람은 남자예요. подстригся. Я подстригся неделю назад. 일주일 전에. 만약에 말하는 내가 여자예요. 그러면 подстриглась, глась 이렇게 변해야 돼요. Я подстриглась. Она подстриглась. Он подстригся. Она подстриглась. неделю назад. неделю назад. 일주일 전에. 그 일주일이라는 단어 неделя가 대격으로 변한 거예요. неделю назад. 그러면 한 달 전에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месяц назад. месяц назад. Я подстригся месяц назад.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 오늘 배운 그 표현은 사실 그 자체는 많이 어려운 건 아닌데 스트리치, 그 다음에 подстричь, 그 다음에 뒤에 샤가 붙어서 스트리치자, подстричься 이 단어 자체가 발음이 조금 까다롭고 그 단어 변하는 게 조금 낯설어서 어렵게 느껴지실 수도 있는데요. 제가 지금 예제 문장을 굉장히 많이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것만 조금
천천히 발음해 보시고 또 많이 한번 스스로 읽어 보시고 또 문장도 만들어 보시면 익숙해지실 거예요. 죄송합니다. 어려운 건데 어렵지 않다고 말하려니까 좀 그러네요. 아무튼 익숙해지는 수밖에 없어서 이거를 머리로 뭐 완벽하게 이해를 한다기보다는 많이 듣고 어떻게 사용되는지 이렇게 많이 접해봐야지 되는 거라서 네, 그래서 제가 이 데니 동영상을 이용을 하기 시작했고요. 쇼츠 영상도 그래서 자주 반복해서 보시고 들으시고 또 제 이 강의 영상도 반복해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걸로 마칠게요. 감사합니다. День, а ты знаешь, какой сегодня день? Хочешь, я тебе подсказку дам? Смотри, узнаешь аппарат? Чё значит нет, День? Внимательно посмотри, он тебе знаком. Не, я его убирать не буду, слышишь? Сегодня будем когти стричь, да? Твой любимый день. Куда ты побежал, Дэнни? А ну вернись. Возвращайся, возвращайся. Чё ты мне тут принес? Ну-ка показывай. Ну, в принципе, у тебя не такие длинные когти. Сегодня можно и не стричь.